네, 7월 23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의 황유현 PB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지친 모습인데 네. 이번 주 한 주 시장이 그렇게 쉽지 않았죠? 네, 변동성이 굉장히 쉬웠고, 뭐 저도 맨날 요즘에 단기 매매 해야 된다 말씀드리지만, 단기 매매에 계속 집중해서 해도 사실 좀 대응하기 어렵고, 제가 생각했던 타점들보다 계속 어긋나는 케이스도 많았기 때문에 뭐 수익 낸 부분도 있었지만 좀 어려웠습니다. 네, 네. 어려웠죠. 네. 그렇다면 지금 지수, 지금 이제 횡보장이라고 봐야 네, 되나요? 아직까지는 횡보장인데 일단 어제 뭐 외국인들 선물에서 조금 특이한 이제 모양이 좀 나왔죠. 제가 종종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을 가지고 지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긴 하는데 어제 아침 10시까지만 해도 오늘 조금 뭔가 특이한 일이 발생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제가 어제 장중에도 이제 제 손님들한테 이제 단체로 문자를 또 보내드리고 그렇긴 했었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1조 9천억 정도를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장중에도 생각을 했던 거였지만 이렇게 장중에 많이 샀던 게 최근에 있었나?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서브프라임 때부터 제가 소팅을 한번 해봤는데 네. 2015년 8월 달에 당일로 데일리로 2조 1천억 정도, 2조 900억 정도죠. 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가 최근 서프라임 때 포함해가지고 2위 기록이에요. 2위 기록. 그래요? 네, 2위 기록. 그러니까 어제 장중 캡처한 거라서 1조 8천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어제 1조 9,600 거의 2조 가까이 거의 2조 가까이.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6월 말부터 해서 외국인들은 선물을 계속 매도했었어요. 매도 훨씬 더 많죠. 살 때는 조금 찔끔 사고 여기서 조금 이제 한 1조 5천 사긴 했지만 바로 다 매도로 나와버렸었는데 어제 2조 정도의 순매수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하방도 좀 막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6월 달 선물 옵션 만기부터 지금까지 했을 때 여전히 외국인들 선물 순 매도긴 하지만 어제 2조 매도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했던 거를 좀 환매수했던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팔았던 거를 또 밑에서 받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브레이크는 좀 잡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방, 네, 그러니까 하락하는 네, 거에 그렇죠. 대한 염려. 그렇다 그래서 지금의 하방이 또 위로 바로 올라가는 그 정도는 아닌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3,200에서 3,300포인트 정도 계속 왔다 갔다 가두리 박스장이 계속 간다고 봐야겠네. 가두리 양식장 하는 거죠. 네, 호가들도 보면 가두리 양식장이고 왜냐면 어제 현물이 좀 따라 들어왔으면 조금 이제 현선물이 동반 매도를 해야 그 방향으로 대한 신뢰가 나오는데 어제 보면 선물에서는 1조 9천 정도 사긴 했지만 선물에서는 뭐 600억밖에 안 샀거든요. 현물. 네, 현물에서.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뭐 기간이 이렇게 많이 샀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지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수는 결국 외국인들이 핸들링 한다라는 전제 조건은 하에 이제 전 주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아직 지수도 여전히 크게 올릴 생각은 없다. 다만 하방은 좀 막아놨다 이렇게 보면 되고 대신에 코스닥에서는 좀 의미가 있죠. 네. 코스닥은 좀 어제 많이 산 것 같은데. 네, 보면 외국인들의 코스피 매매 동향을 보면 딱 봐도 파란색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스닥을 보면 빨간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 2,500억 정도를 샀죠. 많이 샀네. 많이 샀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코스피의 한 6분의 1 정도 사이즈라고 봤을 때 한 코스피로 치면 1조 넘게 산 거. 그런 개념 파괴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수익률 게임, 기관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매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최근에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코스닥의 흐름들이 수익률이 훨씬 더 변동성은 좀 있지만 코스닥의 흐름이 좀 더 좋을 것 같다. 앞으로 당분간도 코스닥에서 조금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큰 관점은 그렇게 놓고 이제 앞으로 종목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그 중소형주가 갈 거라는 이야기. 예. 결국 이제 매수가 따라주니까 그런 거겠죠.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요즘 이제 최근에 상승하는 종목들 보면 그러니까 좀 특이성이라고 할까? 이걸 좀 따져보면 연속적으로 오르지는 못한다. 맞죠. 네. 하루 이틀 오르다가 맞습니다. 끝난다. 네. 이건데, 그러니까 이게 주도주 잡기가 참 어렵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 방송의 주제도 오늘의 주도주는 내일의 주도주가 아니다. 라는 컨셉을 좀 잡아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오늘로 끝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하루 이틀 정도 연속성 가기는 하는데 최근에 뭐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이 조금 더 불을 뿜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이제 쉬는 국면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쭉 보면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 갔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주 갔었고, 그다음에 그 틈새 시장으로 해서 무더기 관련 주식들이 좀 올랐었죠. 그러니까 뭐 폭염 관련 주식들, 뭐 원전 관련 주식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묶어서 올라갔던 것 같고, 어제는 반도체 소부장 주식들이 확실히 좀 센 모습 전체적으로 보여줬었고, 그리고 오늘은 또 뜬금없이 또 5G 에릭슨의 수주 이슈 나오면 또 5G가 올라오고, 또 다음 주 되면 그날의 이슈에 맞춰서 그냥 명분 삼아서 쭉 거기로 또 가고, 그러면 그 전날 가장 셌던 주식들이 또 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느 한쪽을 연속성 잊지 못하고 계속 빨리빨리 도는 장세가 뭐 계속 7월달 들어서 계속 순환매장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그럴 것 같은데 8월 중순 정도까지는 실적 발표 시즌이 마무리되는 때까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지난주 계속 우리 점검해봤던 네. 그 우리 황 팀장님이 얘기했던 그 종목들 있죠. 네. 그 일단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상황을 좀 볼까요?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저는 좀 사실 고점이어서 이제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무시하고 그냥 10만 원을 넘어버렸죠. 네. 여기 이제 저는 사실 요거 분봉을 보면 조금 더 상승 여지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조정 줄 때 거래량이 없어서 조금 그냥 신규는 좀 보수적으로 해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그냥 홀딩 해봐도 되겠다 싶었는데 어제 결국 10만 원을 찍었고 신고가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뭐 신작에 대한 이슈 여전히 있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 근데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다른 게임주까지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라 분위기를 좀 끌고 가나 보죠. 끌고 있죠. 예. 그래서 저는 다른 게임주들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 신고가이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가 죽지 않는 이상은 일단 다른 게임주들도 한번 순환매 차원으로 게임 섹터 내에서 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카카오 게임즈를 신규로 사세요.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네. 사실 이제는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어제의 이 거래량도 이제 부담스러운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양봉이라도 하더라도. 글쎄요. 뭐 지금 뭐 이제 하반기에 지금 오딘이 지금 일단 히트를 쳤지만 사실 생각지도 않은 히트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좀 그것들이 반영된 것 그러니까 같고 진짜 기대하고 있는 게 다 나온다 이거죠 하반기에. 제대로 카카오 게임즈가 뭔가 진짜 모습을 보여주려면 이제 자회사를 가진 엑셀 게임즈 자체로 게임 개발해서 히트를 쳐야죠. 지금 퍼블리싱이 주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좀 보수적으로 봤었는데 좀 오버슈팅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주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에 맞춰 대응하면 되는데 신규 진입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보고요. 그다음에 신흥 SEC? 네, 신흥 SEC 동아기업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면 에코프로비엠이 제가 이게 조금 대장주였던 에코프로비엠이 이게 좀 저는 이제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요거 거래량 그리고 나서 대량 거래 음봉도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부터는 대장주가 이제 좀 쉬는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각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은 이제 각자 이제 각기정투 양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신에 저는 삼성 SDI 쪽으로 엮여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신흥 SEC가 대표적인데 오늘도 보면 뭐 에코프로비엠이 올라서 같이 따라 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신흥 SEC도 최근에 조정 줄 때 같이 조정을 받긴 했어요. 근데 삼성 SD 항은 아직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괜찮다고 생각하고 거래량이 터진 게 밑에서 터졌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 거고 조정 주다가 이제 또 반등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제가 딱 좋아하는 30%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30%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여기 고점 대비해서 33% 이제 상승률을 100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딱 거기 33% 조정이 나와서 근데 거래량이 계속 죽으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뭐 하반 내년까지 실적 모멘텀 계속 살아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신흥 SEC는 신규로도 저는 접근 가능하다라는 신규로. 네. 뭐 그동안 올라가는 것만 쳐다보셨다라고 하면 지금 것에는 신규로도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동화 기업도 마찬가지고 계속 내년에 공장 증설해가지고 계속 매출이 늘어나는 쪽은 뭐 지금 뭐 주가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정작 실적이 나와서 주가가 이제 좀 퍼가 내려가는 구간까지는 저는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 네, 메타버스 관련 주식은 메타버스가 지난주 이번 주 초까지도 아주 그렇죠. 뜨거웠죠. 근데 이제 알체라가 조금 이제 고점 분위기를 좀 보여줬죠. 왜냐하면 요 거래량이 조금 저는 이제 상장 이후는 좀 다른 개념이고 상장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나온 거래량, 요 거래량이 보시면 1,600만 주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상장 주식 수가 보시면 1,350만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장 주식보다 더 많은 주식이 거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거기서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이 주식을 이제 고점에서 이 거래량이 나오면 이제 물량이 다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물량이 다 이제 털어냈다. 또는 한 번 다 털어내서 그걸 매집으로 보고 다시 2차 상승이 나온다라는 관점인데 일단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쉬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네, 틀릴 수도 있긴 한데 아예 오히려 내려오면 한 44,000원대까지 내려오면 한번 매매를 해볼 것 같아요. 지금 구간 신규 진입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대장의 역할을 대장은 자이언트 스텝이 하긴 했는데 일단은 알체라도 같이 이 주식도 여기서 이제 뭔가 고점 그 상장 주식수만큼에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은 여기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좀 그러니까 두 종목이 계속 이제 대장 역할을 계속 대장 부대장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종목 두 개가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고점의 냄새가 좀 났기 때문에 조심하자라는 거고 조금은 오히려 좀 조정이 나오면 차라리 오히려 어디냐면 이것도 똑같이 33% 조정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얘도 오늘이었네요. 보니까 오늘 제가 못 봐가지고 올랐는데 오늘 정도 어제 종가 정도에서는 한번 단타로라도 해볼 만하긴 했었네요. 고점이었네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지금 말씀드린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몇 번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투자하신 분도 있고 또 관심을 계속 그렇죠. 가지고 네. 있으신 분이 있어서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지금 이제 21일 기관 수요 예측 카카오뱅크 네. 있다고 하는데 뭐 뜨거운가 봐요, 경쟁률이. 네. 지금 그래서 오늘이죠. 오늘 관련 주식들 뭐 예스24나 뭐 한국금융지주도 그렇고 지분을 가지고 지분 있는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한번 반등이 나왔죠. 네. 근데 이 이슈로 만약에 오늘 올랐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과거에 그 지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상장하고 나서의 주가 흐름들을 쭉 보면 결국은 다 밀렸어요. 일시적으로 한번 테마를 타서 올라가면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5G 이외에 특별한 테마나 이게 모멘텀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카카오뱅크 이슈가 그냥 불거지면서 같이 한번 상승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스24도 오늘 뭐 상한가까지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물량을 털어내는 기회를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관련 주식은요. 카카오뱅크. 네. 그렇죠. 네. 이게 일반 청약은 26일, 27일. 네. 근데 이제 그 걱정이 되는 게 여기에도 이제 돈이 SKIT처럼 그렇죠. 수십조가 들어가게 되면 청약 자금이 근데 네. 또 주식시장의 그 매수 조금 영향은 좀 있겠죠. 네. 자금이 좀 빠지면서 좀 빠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SKIT도 보면 뱅크도 제 생각으로는 SKIT랑 같은 비슷한 흐름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 싶어요. 상장하고 네, 나서. 상장하고 지금 다들 보면 사실 공모하시는 분들은 다들 따상을 막 기대하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따상만 가면 다들 팔아야지라고 생각하시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같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은 좀 따상이 쉽지 않더라고. 네, 쉽지 않기 때문에 SKIT도 보면 상장 첫날 급락 한번 하고 나서 물량 소화하고 이제 조금 뭐랄까요 SK가 이제 좀 분리 이슈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이쪽으로 수급이 올리면서 지금 다시 상장 전 주가로 다 올라왔네. 상장 그때 고점 이후로 다 올라왔는데 카카오뱅크도 지금 어차피 지금 4대 금융지주 외에 새로운 이제 은행으로는 첫 상장이기 때문에 조금 그 이후에 좀 거래량이라든가 좀 뭔가 모양이 좀 잡힌 이후에 그 다음에 하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국은 이것도 이제 그 청약 일정 이제 제도가 좀 바뀌면서 어차피 한 군데서밖에 못 하거든요. 네. 카카오뱅크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뭐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뭐 아쉬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공모가까지 그건 이제 신규 상장주는 감히 예상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은 매매를 해서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아무리 돈을 많이 해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주식 수는 몇 주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률은 엄청날 수 있지만 수익금은 사실 얼마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매매를 통해서 수익률은 얼마 안 되지만 수익금은 그 이상 낼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청약 변경률이 너무 심해서 안 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또 기회를 노리셔도 저는 괜찮을 것 그렇죠. 같아요. SKIT 보더라도 네. 그 밑에 어느 정도 하락해가지고 네. 조정 횡보하던 그 다음에 이제 뜨기 올라왔잖아요. 시작했으니까.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카카오에 있는 카카오뱅크 보고 카카오를 투자했던 분들도 일정 부분은
분할할 수밖에 없겠죠. 예. 기관들도 카카오에서 좀 일부 자금을 빼가지고 카카오뱅크로도 넘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기회는 분명히 또 나중에 분명히 생깁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죠. 이게 뭐 네. 계속 도니까 우리가 그럼요. 너무 그냥 네. 그때 너무 몰입해가지고 조급해하고 조바심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이 카카오 투자하신 분들이 네. 많기는 하지만 네. 이 카카오를 그 매도하는 시점 이것이 결국은 카카오뱅크 이런 게 상장해가지고 주가가 좀 상승했을 때가 매도 시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다가왔단 말이죠. 어때요 지금 흐름이? 그래서 저는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부터는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 대량 거래 음봉 나왔을 때 일단은 한번 볼까요?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14만 원 초반까지는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저께 수요일 날 한번 급락이 나와서 사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맞죠? 14만 원대가 오기는 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가격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고, 오늘도 결국은 이 음봉을 장악하지 못하고 또 윗꼬리다를 밀렸기 때문에 양봉이 나오더라도 저는 추가 하락의 여지는 충분히 아직도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카카오를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 가격대를 얼마 정도로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기준으로 본격 상승이 여기서부터니까요. 한다라고 보면 이 정도니까요. 딱 나오죠. 이것도 3분의 1점 쪼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이 목요일 날 되돌림 나올 때 이날 음봉이어서 한 번 더 사실 저는 개파락이 나오길 사실 기대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 영상에도 그렇게 올라갔잖아요. 삼성 요 때의 느낌이 삼성전자 1월 달의 느낌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1월 달의 느낌인데 기간 조정으로 질질질 끌면서 진짜 지루하게 갈 거냐 아니면 저는 오히려 가격 조정 한번 세게 딱 맞고 딱 올라와 버리는 게 사실 깔끔하거든요. 그렇지. 장중에. 네, 장중에. 찍고 바닥 한번 찍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오히려 6개월 지지부진해서 희망 고민하는 것보다 가격 조정으로 쭉 내렸다 팍 튀어버리는 게 낫다고 보는데 어저께 조금 더 하락이 좀 갭하락이 좀 세게 나와서 이 하락의 여파로 인해서 아예 오히려 14만 원이라는 가격을 확 깨버렸으면 더 세게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좀 어설프게 밀었고 어설프게 반등이 나왔고 오늘도 윗꼬리가 썩 예쁜 윗꼬리는 아니거든요. 상승 하락 추세를 오히려 하락 추세 선을 더 정당화해버리는 윗꼬리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카카오 본주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저는 여전히 지금부터는 아니라 아직도 부정적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14만 원 정도를 밸런스를 깨버리는 가격대가 와야 신규 진입은 저는 그때가 더 편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가 페이가 저도 지난주에 이제 방송할 때 말씀 잘못 드렸는데 이제 뱅크가 아니라 페이가 상장이 지연됐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카카오 되게 여전히 친절한 주식 같아요. 왜냐하면 기회를 한번 이렇게 한 번 더 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카카오가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을 때 카카오가 단봉으로 죽지 않고 3번 고점을 만들고 죽었거든요. 근데 카카오도 분명히 그 이슈로 인해서 한 번 더 상승의 여지나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림을 사실 카카오를 기대했냐면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어제 진짜 잠깐 죽었거든요. 요 캔들인데요. 이게 결국 양봉으로 줬지만 이거를 보면요. 여기가 아니고 저 뒤죠. 10월 달 거. 여기서부터. 여기거든 여기. 쭉 당겨서 보시면 이날 양봉이지만 개파락이 세게 나왔어요. 그러네.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2.68 나왔잖아요. 개파락이. 그러니까 이 지지 이제 3분의 1 조정 30% 고점 대비 30% 조정 가격을 갭으로 깨버렸고 그걸 이제 땡겨 올려버리는 그게 나. 그러니까 카카오도 어제 이걸 사실 기대를 했었어요. 오히려 여기서 시가가 여기서 확 시작해서 14만 원 여기서 밑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려버리면 오히려 밑에서 있던 매수 세력들이 쫙 밀어 들어왔을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제 약간 제가 제 생각으로는 좀 모자랐어요. 그래서 어제 추가 매수나 뭐 기존에 뭐 못 팔아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신규 매수 노리는 분들한테 또는 단기 매매를 노리는 분들한테도 저는 이거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더 기간 조정이 길게 나올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 거래량이
조금 이게 거래 아예 좀 덜 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많이 나와서 여전히 저는 보수적으로 봐도 또는 차라리 네이버 사는 게 낫다라고 보는 거죠. 굳이 카카오보다 더 좋은 게 많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카카오보다 좋은 거 많은데 굳이 카카오를 이 개념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카카오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 좀 뭐 어차피 그 뭐 100조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워낙 그렇죠. 많이 애널리스트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상향으로 상승할 수는 있으나 그렇죠. 앞으로 좀 조정의 기간이 근데 길어질 수 있다 이건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그런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 개파락이 중간에 나오면서 14만 원을 깨고 밑에서 깼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매수의 시점이다.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기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올랐을 때 갭상승은 매도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매도고 오히려 주가 떨어질 때 개파락은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이제 기준들이 있어야겠죠. 여기를 넘어서는 가격 또는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가격에서의 갭상승과 개파락은 오히려 역으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카카오가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카카오 좋은 주식이죠. 이제는 아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16만 원에 팔고 지금 다시 샀으면 지금이라도 샀으면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는 함부로 말하기가 무서운 주식이에요. 왜 자꾸 변명을 자꾸 해? 약한 모습.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다시 카카오 못지않은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8만전자 깨져도 뭐 우선주 포함해서 뭐 이번에 뭐 30조를 샀어요 올해? 네. 엄청 많이 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안 오른다 저거는 사람 피 말린다 뭐 별 얘기가 다 있지만 그쵸. 결국은 30조를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네. 엄청나네. 삼성전자 참 피 말리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죠. 피 말리는 주식 중에 하나고 글쎄요 이 주식을 어떻게 받을지 지금도 좀 희망 고문 아직도 여전히 희망 고문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뭐 하반기에 또 나온 이야기들이 이제 애플 아이폰 공급 이슈 나오면서 그러면 또 이제 삼성 쪽으로도 그 수혜도 좀 받을 수 있고 여전히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들 여전히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주가가 여전히 재미없죠. 근데 어제 보면 사실 어제 차트 한번 볼까요? 어제 반도체 이슈가 나와서 소부장들이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어제 사실 좀 기대는 했었어요. 결국은 소부장들이 아빠잖아요. 어제 근데 너무 많이 오르진 않았죠? 네, 많이 오르지 않았죠. 그리고 어제 거래량이라도 좀 많이 터졌으면 거래량이 한 글쎄요 이 정도까요? 한 요 정도? 거래량이 한 요 정도? 요 음봉을 잡아먹는 정도까지 한 4천만 주 정도. 네, 4천만 주 정도만 나와줬으면 신규 매수 하자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어제도 여전히 그냥 평범한 일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평범한 일상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어제 그 수혜는 소부장들이 다 가져갔죠.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던 ISC도 그렇고 뭐 테스나 후공정 3인방도 그렇고 뭐 TCK 링 관련 뭐 식강 링 관련 SIC 링 관련 뭐 TCK도 그렇고 뭐 다 반도체 소부장 주식들이 결국 그 과실을 다 가져갔고 주가를.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 계속 역시 올해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장세가 맞는 것 같고 지금의 패턴은 여전히 2017년, 18년 패턴하고 완전 비슷하다. 그래요? 네, 여전히 2017년 대형주, 2018년 중소형주장. 그때도 명확했고 지금도 명확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패턴이 당분간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고 연말까지도 저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낫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에 외국인들이 모르겠어요. 현물을 왕창 사서 아예 패턴을 바꿔버리는 또는 뭐 변수가 일어나서 바꿔버리는 뭔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흐름은 뭐 중소형주 장이 조금 더 먹을 게 많다. 그러니까 오늘도 뭐 포스코라던가 대형주 중에서 일부 반등하는 주식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자동차도 어제는 좀 반등했고 오늘도 밀렸고 합니다만 차라리 그런 쪽보다는 밑에 있는 우리가 낙수효과라는 말을 하잖아요. 소재 장비들을 보시는 게 밀릴 때 좀 더 밀리더라도 먹을 때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섹터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어제도 이렇게 크게 못 오른 이유들 보면 결국 외국인 매도잖아요. 그렇죠. 몰라도 뭐 외국인이 파니까 사줘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결국 외국인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산다는 거는
굳이 삼성전자의 매매 동향 볼 필요 없이 그냥 코스피를 외국인이 사느냐 마느냐 그거예요. 그렇죠. 예. 코스피를 사면 무조건 삼성전자 살 거니까. 근데 코스피 자체를 안 사잖아요. 지금 오늘도 보면 코스피는 어제도 600억밖에 안 샀고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기관들은 오늘 또 외국인들 또 팔았고 하니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현물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방향성 매매, 그냥 박스권 매매, 단기 방향성 매매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삼성전자는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리만 지켜줘도 우리 주가는 그렇죠. 방어를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고맙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긴 하던데. 네네네. 뭐 그냥 삼성전자는 지금 구간에서는 뭐 배당 투자 하시기에도 사실 좀 좋은 구간이죠.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이니까 어차피.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지금은 제가 이 그어놓은 라인이 81,000원 라인인데요. 네. 81,000원 라인 보시면 1,100원이니까 81,000원으로 대략 보고 사실 좀 위태위태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 양봉이 나와주고 사는 게, 그러니까 지금 사면,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분들은 여기서 다시 뚫고 올라갈 걸 기대하고 사는 건데, 그렇지. 이렇게 이런 양봉을 기대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뭐 월요일 날이라도 당장 딱 요런 흐름을 기대하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사서 이거를 먹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먹는 투자자들은 지금의 이 공포를 이겨내고 사는 거고요. 그렇지. 예. 이거를 보고 확인하고 사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이 시간 다 기다릴 수 없어. 비싸게 사더라도 시간이 더 중요해.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낼게. 약간 그런 개념을 접근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 성향에 따라 투자 전략이니까. 네, 투자 전략이니까요. 지금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뭐 좀 정치적인 이슈라 그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현실적으로 실적이 좋아도 안 오르고 네. 뭐 호재가 미국 투자를 한다 해도 뭐 별로 안 오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재용 부회장이 8.15 특사 뭐 이런 걸로 나왔을 때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떠들고 있거든요. 되게 민감한 그렇죠. 보긴 한데요. 그래서 저는 그때를 볼 때마다 뭘 보냐면 물산을 봅니다. 물산? 삼성물산. 아, 물산. 네. 물산은 이재용 부회장이 특사로 나오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물산 주가를 보면, 그러니까 잘 모르면 주식한테 물어봐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왠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주가로 보면 삼성물산이 요새 좋아요? 최근에 보면 거래량이 바닥에 좀 나오고 있죠. 좀 보여주시면 최근에 한 몇 달째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제 특사 이야기 나왔을 때 거래량이 나왔고 지금 뭔가 바닥에서 계속 뭔가 사 들어가는 느낌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주식이 나 정치적인 변수라서 나중에 꼬꾸라질 수도 있지만 삼성물산 이게 뭐 시장에서 이제 이 사건을 바라보는 분들은 좀 특사에 대한 기대감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아이고 죄송합니다. 특사로 나온다라고 하면 물산이 좀 셀 것 같아요. 네, 삼성물산, 삼성 SDS. 오히려 그걸 기대한다면 네, 차라리 그쪽으로 해서 본다라고 하면 삼성물산이나 삼성 SDS 쪽을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삼성물산이나 SDS 사실 시장에서 엄청 잊혀져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오히려 이런 쪽이 좀 빈집이거든요. 네, 가볍고 그래서 이런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특사로 나오지 않으면 나가리 그렇죠. 되는 거고. 나가리 너무 저렴한가 용어가? 뭐 재미 없어지겠죠 더. 네. 자 일단 그 미국 투자 이제 그 파운드리 그 다음 공장을 어디다 설립할 것이냐, 증설할 것이냐, 뭐 오스틴 공장이냐 뭐 얘기가 많은데 어때요 지금? 일단은 뭐 공장 투자하는 것 자체가 중소형주들한테도 호재잖아요. 결국 다 장비 다 집어넣어야 되고 소재 써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는 소재 부품 장비만 계속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흐름이 최근에 저는 계속 보고 있는 게 후공정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후공정. 네, 테스나도 그렇고요. 보시면 테스나 오늘 어떻게 테스나 보합이긴 한데 지금 대량 거래 이제 실르면서 여기서 보시면 이런 거 거래량들이 누가 봐도 이제 많이 들어온 게 보이죠. 들어왔고 테스나도 그렇고 네페스도 그렇고요. 잠깐만요. 네페스도 그렇고 네페스는 오늘은 조금 쉬긴 했네요. 근데 뭐 주가가 횡보할 때 뭐 거래량이 지금 계속 바닥에서 있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네페스 아크도 같이 이제 자매품으로 보시면 여기도 좋고요. 이게 이제 보시면
많이 본 거래량 패턴 아닐까요? 뭐 차트를 잘 안 보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제가 보는 패턴으로는 자이언트 스텝이랑 거래량 패턴이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네, 거래량만 봤을 때 보시면 상장 이후에 거래량 터트리고 신고가 가면서 거래량 터트리기 했는데 보시면 빨간색만 계속 쭉쭉 있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반년 횡보하는 동안 거래량 없어요. 이거는 그냥 뭔가 사는 것도 아니고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흘려보낸 거예요. 근데 자이언트 스텝도 보면 여기서 빵 사놓고 빵빵빵 사놓고 두세 달 옆으로 횡보했죠. 횡보하고 메타버스라는 이제 트리거가 시장에 나오니까 그거 트리거 맞춰가지고 쫙 주가 땡겨 올라간 거라고요. 근데 네페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빵빵빵빵 사고 주가 횡보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트리거만 기대하고 트리거만 나오면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세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호재 이게 나왔을 때 그렇죠. 삼성전자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어제처럼 기사가 나오면 뭔가 그리고 시장의 수급이 어느 정도 반도체 쪽으로 쫙 집중될 때가 또 있을 거예요. 어제처럼. 그랬을 경우에 네페사크 같은 경우에 어제는 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좀 약하긴 했습니다만 뭔가 포텐셜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 거래량 패턴으로 봤을 때 포텐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니테스트도 얘도 마찬가지고 이제 바닥에서 주가가 횡보하고 재미는 없지만 거래량이 별로 계속 없었기 때문에 재미없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추가로 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흐름이 가장 좋죠. 후공들 중에서는. 좋네요. 네. 근데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급등을 했어요. 네. 이건 TSMC하고 관련이 있어서 조금 더 먼저 움직였고.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쭉 보시면 후공정 업체들 뭐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주가들은 반도체 소부장들은 쉴 때는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횡보로 쉬고 기간 조정으로 쉬어버리고 올라갈 때는 또 따라서 확실하게 반응해 주니까 결국은 올해 IT가 힘들었다 하더라도 소부장 주식들은 많이 올랐네. 많이 올라왔어요. 네,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할 거냐 어디에 발표 나는 거를 기다리면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애태우는 게 아니라 이런 그렇죠. 후방 업체를 가지고 그렇죠. 준비를 하자 그렇죠. 이 얘기시군요. 그러니까 뭐 원익 QNC도 그렇고 원익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라고. 그 중에서 골라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그렇고 그 핸드폰 관련해서 이 폴더블 폰 대중화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8월 11일 갤럭시 언팩 행사 이걸 통해서 좀 예측할 수 있지 않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빈집이라는 표현이 스마트폰 부품 주식들이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스마트폰 부품 주식들 특히 이제 폴더블 폰하고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이 이제 바닥에서 살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한때 이제 애플하고 공급해서 엄청나게 실적을 냈었던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도 지금 폴더블 폰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장 지금 증권사들에서 가장 탑으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KG바텍이거든요. KG바텍. 힌지 관련해서. 근데 이 주식도 보면, 그러니까 뭐 다 좋다 하면 안 오른다라고 말씀들 하지만 그게 맞을 때도 있거든요, 사실. 네, 그게 맞을 때도 있어요. 시장에서 주도주가 될 때도.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 좋다 해도 안 오르는 케이스도 있고, 다 좋다 해도 안 좋을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냥 심플하게 항상 그래서 거래량만 보는 거예요. 거래량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KGT 바텍도 보면 계속 보시면 이거 퉁퉁퉁 사는 거 보이죠. 살 때 왕창 사고 흘려보내고, 살 때 왕창 사고 흘려보내고. 이게 보는 거죠. KGT 바텍도 지금 기대감 잔뜩 품어 있는 주식이라고 봐요. 그리고 인터플렉스도 이게 사실 애플이랑 공급선 끊기면서 엄청 고생했죠, 주가가. 근데 최근에 보면 이게 진짜 빈집 같은 주식이에요. 인터플렉스가. 주가가 한번 꽝 사고 주가가 반년 넘게 좀 심하게 쉬었는데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걸 좀 길게 가서 보면 이렇게 원형 바닥형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원형 바닥형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이 그림을 제가 그러니까 차트를 보실 때 앞으로 미래의 그림을 상상하고 시나리오를 가져다 붙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는 말씀하셨던 대로 기술적 분석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과거인데 과거의 패턴을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그릴 줄 알아야 진짜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차트를 많이 보면 이런 패턴의 유형이 이런 그림으로의 발전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러면 이 그림으로 발전이 되려면 어떤 이 회사가 어떤 이슈가 있어서 이 그림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이 그림을 그리실 거지 않냐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하이비전 시스템이 계속 지금 신고가들을 가고 있는데
하이비전이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도 이제 많이 올라서 이제 신고가 연기 또 들어왔는데 보시면 대량 거래들이 이렇게 터졌죠.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다가 이거를 잘 보면 비슷한 인터플렉스랑 여기서 비슷한 구간이 있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인터플렉스도 사실 이런 그림을 사실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여기까지만 끊어내서 보면 이렇게까지만 끊어내서 보면 이렇게까지만 보면 앞으로의 그림을 사실 예상하기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그렇죠. 근데 하이비전을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왕창 샀었네. 근데 주가가 한 두세 달 쉬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과연 여기서 뚫고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주가가 횡보할 때 거래량이 없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신고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면 여기서 쫙 트면 그다음부터 신고가 랠리라고 했는데 하이비전은 과연 그러려면 신고가를 가려면 뭔가 모멘텀이나 회사에 호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이비전은 카메라에 대한 호재도 있고 그다음에 자회사 상장에 대한 이슈도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저는 긍정적으로 봤던 거고 이거에 대한 그때 투자가 이렇게 이런 거에 나오면서 이게 나오면서 이 이제 신고가 랠리를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인터플렉스도 이렇게 보면 요 떼어놓고 보면 네, 지금 요 구간인 거잖아요. 조금 뭐 기간이나 패턴의 일정 부분 다르긴 하지만 뚫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 구간에 와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이제 거래량도 슬슬 바닥에 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장대 양봉만 하나 이렇게 쫙 나와주면 신고가 랠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인터플렉스가 과연 뭐가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기본 펀더멘털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는 뭔가 또 다른 실적을 안 좋더라도 그걸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 뭔가 있어줘야 되는데 일단 2분기 실적까지도 별로 안 좋아요. 2분기 실적까지 적자인데 여기서 보고 있는 건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 보고 있습니다. 뭐 다 빨간색이잖아요. 다 빨간색이에요. 적자였네. 네, 적자예요. 근데 보시면 연간으로 봤을 때 2020년까지 계속 적자. 이게 애플하고 잘 나가다가 공급성 끊기면서 완전 망했는데 이 올해부터는 추정치가 흑자 전환하고 있어요. 재무제표 보시는 분들 영원한 테마잖아요. 턴어라운드. 네, 네. 그러니까 흑자 폭은 약하지만 적자에서 흑자로 개선된다라는 것들. 이게 삼성 폴더블 이제 감압식 이제 어차피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삼성전자 폴더블로 들어가면서 이제 호재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분기를 보면 3분기부터는 이제 흑자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1분기, 2분기까지는 안 좋은데 적자 폭이 점점 줄어들다가 3분기부터 흑자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깨져버리면 당연히 또 주가는 꼬꾸라지겠지만 지금 주가의 흐름은 3분기, 4분기 흑자로 보고 지금 계속 반영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2분기 흑자 적자였으면 2분기 적자에 대한 건 다 여기서 다 반영해줬잖아요. 먼저. 그렇죠. 네, 했고 3분기 흑자로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슬슬 반영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조금 더 나중에 주가가 지나가다가 여기서 장대 양봉이 빡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나오면 그러면 올해 3분기, 4분기는 흑자 진짜 나오는구나.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가는 거죠. 그거를 확인하고 사면 좀 늦을 수도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뭐 밀리더라도 적자고 그러면 밀려봤자 여기 13,000원이에요. 그냥 적자에 대한 지속 망하지만 않고 적자 지속이라고 하면 이게 여기 근처에 13,000원 근처에 12,000원 많이 밀려봤자 한 2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래로는 좀 닫혀 있고 위로는 좀 많이 열린 주식이 인터플렉스인 거죠. 그래서 인터플렉스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트의 유형이 그렇다는 거고 KH 바텍이나 인터플렉스나 뭐 기타 뭐 지금 폴더블 폰으로 엮여 있는 뭐 힌지 관련 주식들, FCB 관련 주식들은 지금부터 봐도 전혀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폴더블 폰 삼성향으로 납품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큰 호재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폴더블 폰이 성공할 것이냐, 성공해야 돈 버는 거니까. 그렇죠. 네, 성공해야 돈 버는 이거에 대한 여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애플에서도 뭐 폴더블 폰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도 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중국 업체들 따라오고 있고, 그렇죠. 과연 이 폴더블 폰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결국은 대세적으로 폼팩터는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폴더블 폰의 생산량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추세적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거는 이미 자료로 다 나와 있고, 다만 이제 이 제조사들이 문제인 거죠. 제조사들이 얼마나 파일을 많이 가져오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고, 그리고 결국은 세계에서 폴더블 폰을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로 납품을 했던 경력이 있었던 회사들은 중화권으로 또 진출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폰 부품 주식들이 엄청 날아갔던 것처럼 스마트폰 부품 주식들도 이번에 이제 폴더블 폰 관련 주식들도 한 번 더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폴더블 폰 나온다 오래됐지만 사실 지금 주변에 폴더블 폰 쓰는 분들 여전히 많이 찾기 힘들잖아요. 많이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기차도 처음에 나오다가 주변에서 보기 시작할 때 주가가 폭발했던 것처럼 폴더블 폰 관련 주식들도 그 과연 폭발력만큼은 좀 덜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저도 사실 바꾸긴 하겠지만 아직 폴더블 바꾸면 좀 더 시간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은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샀던 분들은 아직도 폴더블 폰 쓰려면 아직 핸드폰이 너무 멀쩡해요, 사실. 솔직히. 그렇지. 너무 멀쩡해. 아직 약정 기간도 안 끝났고. 아니 뭐 약정과 상관없이 뭔가 그래도 사야겠다라고 그러니까 하면 새 거라는 거지. 사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내가 폴더블 폰이 나왔을 때 뭐 좀 쓸까? 그러니까 지금 폴더블 바꾸는 분들은 한 3, 4년 전에 주식 샀던 사람들 또는 얼리 어댑터 분들이 바꿀 건데 조금은 숙성이 기간이 지나서 한 내년 정도 되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폴더블 폰이 주면서 많이 보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 관련 부품 주식들은 이제 올라가 있겠죠. 이미 생산 다 했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폴더블 폰 관련 주식들을 살려면 지금이 적기 같아요. 주가 수준도 굉장히 좀 낮은 데 있고 그리고 잘 안 보잖아요. 결정적으로 그렇지. 빈집이에요. 그러니까 빈집 지금 섹터들. 스마트폰은 그렇게 그다지 흥미 매력적이지 않죠, 있는 지금. 섹터가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네,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반도체 부품 주식들도 되게 식상한 재료들이에요. 그치. 항상 해왔던 맨날 주식들, 반도체 소부장. 소부장인데 그래도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인다고 보고요. 그 다음이 좀 디스플레이 관련 주식들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OLED 관련 주식인데 요거는 다음 주 화요일 날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 그러니까 부품주, 그러니까 폴더블 폰 네. 관련주로서 탑픽이라고 보면 우리 황 팀장이 보시는 탑픽은 어디예요? KH바텍하고요. KH바텍, 하고 조금 대박을 노려본다라고 하면 인터플렉스. 인터플렉스. 네, 그러니까 인터플렉스는 그만큼 리스크윤이 있다. 있죠. 그 리스크는 그 매출, 그러니까 적자. 네. 아직은 과연 적자니까. 흑자가 3분기에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느냐. 그치, 그건 예상일 뿐이지 아직 네, 된 건 그렇죠. 아니니까. 그건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결국 그걸 봐야겠네. 폴더블 폰이 과연 확산될 것이냐, 휘트를 칠 것이냐에 대한 여부를 잘 고민해 보시면 그렇죠. 그쪽을 믿는 분들은 여기에다 베팅을 해 보시는 거고.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기차 장기 성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폴더블 폰도 결국은 확산될 거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완전히 패러다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완전히 교체될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폴더블 폰이 사실 지금 뭐 이 핸드폰을 좀 2배로 넓혀서 쓸 수 있는 정도인데 사실 이걸 넓혀 썼을 때에 우리가 차라리 이거를 넓혀서 쓰면 이거에 대한 사실 또 다른 대체제들이 많거든요. 아예 그냥 태블릿을 쓸래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또는 이 다음 버전 우리가 뭐 메타버스, 뭐 AR, VR에 대한 또 다른 또 대체제들도 또 있기 때문에 그 게임 기능으로 봤을 때 폭발적일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대신에 주식으로는 그래도 좀 먹을 건 있을 것 같다. 하나의 포트 편입으로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굴뚝주 한번 볼까요? 네. 그 조선주, 철강주 요즘 오늘도 좀 상당히 올랐어요. 철강주 같은 경우. 조선주도 뭐 흐름 나쁘진 않고 네. 어제 오늘. 네네. 사실 이거는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 때문에 있죠. 네. 이미 계속 하락으로 가고 있다가 지금 올라왔단 말이죠. 이거 일시적인 어떤 반등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사실 또 추세적으로 좀 길게 갈 거라고 상승이 믿는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조선주로 또 어닝 쇼크도 나왔어. 적자가 상당하니까. 근데 한국조선해양 일단 보면요. 삼성중공업이 뭐 지금 거래 정지 때문에 이 주식은 일단 좀 제외하고 보면요. 그래요.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오히려 이제 좀 사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2분기 적자, 그러니까 1분기에 워낙에 수주해서 올랐고, 근데 같이 올랐던 게 후판 가격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생각보다 마진이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5월달 보면 딱 데칼코마니처럼 정말로 수주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가 오르다가 후판 가격도 상승하니까 이제 또 떨어지고, 그리고 때마침 뭐 어떻게 보면 잘한 게 2분기에 많이 떨어졌던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미 실적 쇼크를 다 반영했고 빅베스를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그 원재료 상승 가격을 선가에 이제 녹이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리포트를 보면 한 10% 정도 선가 반영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릴 수 있는 명분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모든 게 다 인플레인 시기고 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배값도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 선주
배를 주문한 쪽에서도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행히 주가도 그거에 맞춰서 반응을 하는 것 같고 지금 주가가 지금 최근 3일 반등을 했네요. 네, 반등했고 이제 아직은 조금 더 기간 조정의 양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급등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급하게 따라 붙어야 되긴 하지만 그냥 당분간은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한국조선해양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대신에 사실 산다면 차라리 그냥 관련 기자재 사는 게 낫다고 봅니다. 한국카본이나 뭐 다른 관련 주식들. 그러니까 대형주 자체는 일단은 외국인들이 큰 흐름으로 잡아서 질러주기 전까지는 그냥 하나의 지표로만 놓고 관심 종목 보시고 대형주가 오르면 그 관련된 대형주와 관련된 중소형주 보는 게 낫다. 계속 이 기조는 계속입니다. 계속이고 실적이 좋은 애들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포스코 같은 건데 포스코 실적 발표하고 우리가 밀렸다라고 했는데 결국 오늘 다시 올라왔거든요. 결국은 실적 발표하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지금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현대기아차도 실적 발표하고 빠졌어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오늘 빠질 때 사도 된다는 생각인 거죠. 그 리포트는 다 이제 뭐 그렇죠. 좋아질 네. 것이다 하반기 그러면서 좋게 나왔지만 하락. 근데 이제 거기는 역시 또 외국인의 매도가 그렇죠. 한몫을 했죠. 했는데 결국은 현대차 기아차는 실적 성장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결국은 뭐 조금은 계속 대형주 단에서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좀 뭐 대형주를 좀 사긴 해야 될 거니까 그런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제일 좋아 보이는 거는 가격 멜트까지 있는 건 자동차 시리즈들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현대차 기아차도 봐야 되지만 그 밑에 있는 뭐 화신이나 뭐 한원 시스템 뭐 이런 관련 만도 이런 중소형주를 또 보는 부품주들을 보는 게 조금 더 탄력적이고 매매하기도 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대형주들 보면 하루에 그 변동 폭이 뭐 엄청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뭐 하루 1% 올랐다 그래서 좋아할 것도 아니고 1% 그렇지. 떨어졌다고 뭐 슬퍼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계속 그 자리 고만고만이잖아요. 이게 벌써 몇 달째예요. 근데 올해는 시장 자체가 중소형주로 방향을 정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올해는 일단 여전히 코스닥 그리고 2017년, 18년 경험에 비춰봤을 때 추석 이후는 조심하자. 그 기조는 계속 가져갑니다. 근데 이제까지 데이터로 보면은 추석 때서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면서요. 그래요? 아닌데. 아닌가? 추석 때서부터 빠지기 네. 시작했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번에 계속 주가가 어제 이전에 이렇게 떨어질 때도 아직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은 뭔가 여름에 이 시장을 박살낸다고? 그러면 연말 가서 대주주 양도세 이슈라던가 또는 뭐 금리 인상 이벤트가 붙었을 때 뺄 게 없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떻게든 인공호흡기 저는 어제 그래서 사실 인공호흡기라는 표현했어요. 인공호흡기 붙여놨다. 쓰러질 듯 하다가 어떻게든 계속 살려서 시장 연명시키는 거다. 이러다가 정말 시장에 체력이 바닥났을 때 안 좋은 이슈 하나 나오면 그냥 속절없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거는 조심해야 되죠. 대신에 만약에 하반기에 박수 칠 때 막 여기저기 인증하고 그 말 있잖아요. 그냥 인터넷 도는 말로 내 계좌 수익률 인증하고 싶을 때가 떠날 때다. 고점이다. 그때 한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은 다 어렵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단타를 해도 수익 내기 어렵고 왜냐면 한쪽에서 수익 나면 또 한쪽에 보유하고 있는 게 빠지고 막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 내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처럼 또는 올해 확실하게 섹터의 주도주가 나와서 어느 한쪽이 좀 올라서 막 수익 인증이 올라오고 막 그럴 때 정말 박수 칠 때 떠날 때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는 한 번 정도는 기회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렇게 상승하는 기간이 한 번은 올 것이다. 한 번은 올 거다. 네, 한 번은 올 거다. 카카오도 보면 한 번 정도는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대형주도 한 번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러 가지 종목마다 다 사연은 다 있어요. 그렇지. 네. 우리가 삼성전자 못 파는 사연이 있잖아요. 카카오 못 파는 사연이 있고 포스코 못 파는 사연, 종마다 사연 하나하나 다 있어요. 근데 그 사연이 들어줄 때가 한 번은 올 것 같아요. 이게 시기별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근데 그 사연이 해소됐을 때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네. 그렇군요. 일단 우리 조선주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네. 일단 이번에 이제 어닝 쇼크 이제 적자 뭐 아까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뭐 8,973억 적자 네. 전환했으니까 그런데도 뭐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뭐죠?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잖아요. 네. 후판 가격이 인상이 됐다.
그다음에 신규 뭐 수주를 해도 오히려 적자날 수 있다. 뭐 이런저런 네.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랐단 말이에요, 주가가. 네. 이걸 원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빅베스가 크다고 봐요. 그리고 배를 지금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고 그 기술력에 부응하는 수준을 말씀드려줄 수 있는 거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수준은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근데 뭐 제가 뭐 그 업종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사무실에서 페이퍼 가지고 저는 분석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뭐 업종 자체를 중장대 이런 종목들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래량 분석하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흐름상으로는 일단은 가격 조정도 충분히 고점 대비해서 50% 나왔거든요. 이 종목 이 차트 보여주시면 한국조선해양은 고점에서 거래량 터지고 이제 50% 되돌림이 나왔어요. 네, 50% 되돌림이 나왔고 여기 이건 4등분한 거거든요. 4등분. 그래서 이건 4등분한 거고 3등분한 걸 한번 해볼까요? 3등분해도 3등분에서는 네, 큰 의미는 없네요. 3등분은. 근데 이거는 딱 50등분 50% 조정해서 이제 마무리 조정해서 딱 가득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한 12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사이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당봉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온다라고 하면 큰 그림에서는 이게 N자형의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N자형 모양이 되겠죠. 근데 이제 조선주는 글쎄요, 작년 이제 과거의 영광처럼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그걸 기대하는 분들이 네.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가 아닐 것 같고. 왜냐하면 예전에 2007년, 2008년도는 시장에서 살 게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살 게 별로 없다기보다는 뭔가 시장을 이끌고 시장의 자금을 쫙 빨아들일 만한 섹터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표적으로 뭐 2차 전지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그동안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뭔가 쏠림 현상은 없다. 네, 뭔가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연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다던가 아니면 뭐 날아가는 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날아가는 배 떠서 이렇게 날아가는 배는 여기서는 있잖아요. 이제 배 물 위에 떠서 가는데 이제 그 정도가 막 유조선이 막 그렇게 떠서 가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후판 가격 인상 이게 조선주에게는 뭐 악재일 수 있으나 네. 철강주에게는 또 호재잖아요. 그런데 철강주도 역시 그동안에 이제 그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서 뭐 어떤 애널리스트들은 뭐 내년까지도 뭐 좋을 것이다 실적 이런 얘기 하는 경우가 있고 어때요? 전반적으로 철강주에 대해서는? 철강주가 오늘 이제 올랐던 이유가 중국 쪽 이제 업체들이 이제 가격 상승 시키면서 같이 올랐는데 이제 철강 글쎄 포스코가 참 저랑은 참 잘 안 맞기는 하는데 저는 오히려 고려아연이나 비철금속이 잘 맞아서 그쪽을 좀 보긴 하는데 일단은 철강 주식들은 그 영향을 좀 많이 좀 받을 것 같고 솔직히 철강주 분석 잘 못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그냥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나을 것 같고 차라리 저는 비철금속 쪽에서 왜냐면 비철금속은 향후 이제 지금 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쪽이기도 해요. 비철금속. 왜냐면 지금 무더위 관련, 폭염 관련 주식들이 올라가잖아요. 이제 일단은 근데 평소에 파세코나 뭐 신일전자 같은 뭐 여름 관련 주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주식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이번에 사실 되게 식상한 재료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식상한 재료인데 이번 무더위는 유독 지금 다르잖아요. 완전 달라요. 그래가지고 조금 시장에서 과열하게 반응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그럼 너무 더운데? 그럼 지구 온난화네? 그러면 기후변화, 탄소 배출권. 탄소 배출하려면 전기에너지, 신재생에너지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매매 메커니즘이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들을 사용을 하려면 그것도 비철금속 같은 생산 그쪽에 대한 뭐랄까요?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고려아연 같은 주식들 굉장히 좀 좋게 보거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 또 2차전지 이슈까지 붙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동박 관련. 네. 근데 고려아연을 희한하게 제가 머니톡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한 번도.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서는 제가 이 주식 그 매집 패턴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고려아연도 굉장히 좀 정직한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차트 보면.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차트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매집이 있었고 여기도 매집이 있었고 여기 4월달에 매집이 있었고 이것도 기다리면 언젠가 먹는 종목이다 했는데 결국은 2차전지 이슈가 붙으면서 이제 신고가를 가는 패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려아연이나 풍산이나 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차라리 이런 주식에서 매매를 하는 게
더 편하죠. 바닥이기도 하고 완전 새로운 주식이고 그리고 뭐 구리 LS라던가 풍산이라던가 이런 주식들은 계속 이제 2차전 신재생 에너지하고 관련된 이제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철강은 제가 저보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제가 이 철강주와 조선주 뭐 단지 그 섹터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제 지금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지금 법안이 올라간 게 이제 탄소와 네, 관련된 그렇죠. 탄소 국경세 같은 네네네.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악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강주에는 상당한 악재. 그렇죠. 그러니까 후판 가격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은 그렇지. 호재지만 또 악재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두 개가 이게 중첩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또 조선주 입장에서는 이것이 법안이 갈수록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럴까 친환경 선박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렇죠. 선박에 대한 그렇죠. 수요가 네. 갈수록 커질 네. 수밖에 없잖아요. LNG 추진선에 대한 이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새로운 모멘텀이 되지 않겠는가 조선주의 장기 상승. 그렇죠. 근데 글쎄요. 근데 차트나 거래량을 봤을 때는 장기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 마찬가지예요. 그냥 모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한국이 제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참 글쎄요. 이게 선택의 문제고 제 관점이 좀 시야가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글쎄요. 저 조선주는 뭐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섹터는 아닙니다. 네, 철강도 그렇고 차라리 비철금속 쪽에서 보는 게 낫고. 비철금속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2차 전지 빠지면서 뭐가 올랐냐면 신재생 에너지 애들이 올라왔어요. 대표적으로 CS 윈드 같은 게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미 쪽이나 유럽에서 다 기후 변화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렇죠. 너무 지금 뭐 더워서 난리고 폭염, 비 많이 너무 난리고 결국 자연스럽게 이제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들,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나올 거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나올 그렇죠. 거고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 노리는 게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더 섹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혹시 뭐 그동안 이렇게 좀 봐왔던 주식이나 아니면 스터디했던 게 있는지. 지금 가장 세게 올라온 거는 풍력이죠, 풍력. CS 윈드. 네. 네. 이게 가장 예전에도 CS 윈드가 그나마 가장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네. 보시면 여기서 네, 주가가 올라와 거래가 터졌지만 이 거래량이 앞선 거래량들을 다 압도했잖아요. 네. 네. 이거는 제 기준으로는 새로운 수급의 진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앞에는 다 시즌 1 쉽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시즌 2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에너지 워낙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이런 그 테마주들 이것들은 상승할 때 확 가는데 또 그렇죠? 떨어질 땐 겁나게 그렇죠. 떨어져가지고 네, 그렇죠. 이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매매 이것도 단기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근데 이거는 큰 패러다임으로는 탄소 중립이나 신재생 에너지는 장기적이잖아요.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벤츠가 2030년부터 전기차만 생산한다는 얘기 했었고 또 어디에서는 JP 모건인가요? 정확히 제 출처가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 증권사 중에 하나가 계속 배터리 부족할 거다. 이제 뭐 아무리 생산해도 전기차 배터리는 부족하다. 2차 전지. 네, 2차 전지 부족할 거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이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대체 에너지들 풍력 그다음에 또 뭐 있죠? 풍력이랑 뭐 해상 풍력도 마찬가지고 태양광, 태양광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은 다 신재생 에너지 수소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쪽으로는 계속 이슈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번에 폭염을 사태를 보고 좀 더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보니까 그 요 촬영 전에 그 미국 시장 그 점검하는 그 촬영을 했는데 네. 지금 미국 뭐 의원 한 명이 그 법안을 상정했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갈수록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억압이 유럽에서 이제 미국까지도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이제 인류 생존의 문제도 그렇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인류 멸망하면 뭐 무슨 의미예요? 주식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글쎄요, 지금이 간빙기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생존주가 나오지 않을까. 네. 지금 오히려 그냥 주식을 공부할 게 아니라 생존 게임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농담입니다. 네. 일단 그럼 이제 다음 주 시장 네.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다음 주에 미국 FOMC 회의가 있죠. 네. 네. 아마 특별한 거는 없을 것 같고 뭐 이번에도 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는 없겠죠. 네, 없을 것 같고 있더라도 그럼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여전히 뭐 그냥 중립적인 의견 정도 할 것 같고요. 다음 주도 여전히 이제 실적 시즌 들어왔기 때문에 실적 관련해 가지고 종목들이
좀 변동은 좀 있긴 하겠지만 여전히 종목으로 움직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들고요. 지금 계속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여러 것들이 많이 있는데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겠고 지금 이미 찾아본 건 없어요? 지금 여기 있긴 있는데 매력적인 게 별로 없어요. 있으면서 네. 매력적인 게 별로 없어요. 매력적인 게 그리고 너무 작은 거 일단은 지금 OLED 관련 주식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좀 더 정리가 필요해가지고 일단 리포트를 다음 주 화요일에 보시고 지금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카카오 게임즈 말씀드리면서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 네. 펄어비스도 요즘 언급이 많이 되던데요. 네. 펄어비스는 2차 상승이 한 번 정도 좀 기대는 되고 있어요. 네, 검사막 모바일이 일단은 연내 론칭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막 PC 버전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죠. 판호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지금 잔뜩 품고 있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주가 보면 그러니까 호재를 안고 있다. 네. 이거 보시면 대량 거래 나왔고 옆으로 횡보하는 고가놀이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세게 맞았지만 이때는 뭐 모든 종목들 다 세게 맞았던 거였고요. 주가가 이제 흐름 옆으로 횡보하는데 거래량이 별로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는 한번 변곡점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탄센트의 자회사가 이제 유통을 할 건데 뭐 당연히 그럼 잘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은 펄어비스는 조금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짜 재미없는 주식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냥 포트에 하나 넣어놨다가 그냥 빵 뜨면 정리할 만한 주식인데 현대리바트. 현대리바트? 네, 현대리바트. 현대리바트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죠. 현대리바트 되게 재미없을 수 있는데 거래량도 많이 없고. 저도 기억에 저도 예전에 매수했었던 것 같은데 진짜 재미없던 주식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갈 때만 거래량이 나오고 이러고 있어요. 그냥 패턴만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 무조건 패턴만 보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 주식을 사서 이 거래량이 저 매집되어 있는 거래량이 언제쯤 수렴을 거쳐서 발산을 과정을 가는데 그 명분이 뭘까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나온 게 없으니까. 네,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차트를 통해서 기업을 공부하고 그 응축된 에너지가 발산될 명분을 찾아내는 게 공부예요. 제 기준은 그게 공부예요. 근데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B2B는 이미 잘 하고 있어요. B2C는. 근데 현대리바트가 또 주로 하는 게 매출의 40% 정도인가요? 나가 얘들이 그 플랜트, 해외 플랜트들 이제 B2C 공급입니다. 산업용 가구입니다. 근데 보면 현대리바트가 올해 상반기에 현대건설이랑 삼성물산 통해서 이미 한 1,300~1,400억 정도를 수주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살짝 공백기예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다시 또 재개될 걸로 나와 있고 왜냐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지만 유가가 이제 다시 정상화되고 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플랜트 수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플랜트 수주 나면 거기에 들어간 산업용 가구에 대해서 수주 늘어나겠죠. 그러면 당연히 현대리바트도 수주 늘어나겠죠. 수주 늘어나면 B2B, B2C는 잘하고 있으니까 B2B에 대한 실적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건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오히려 가구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의 기대로 한번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종목이 현대리바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에서는 특별히 잃을 주가가 아니에요. 재미없을 수는 있어도. 약간 그래도 우상향 추세는 살아있네요. 네, 추세는 있죠. 대신에 주가 대신 올라갈 때 빵 터지고 내려오고 빵 터지고 내려오고 이 구간만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뭔가 이제 수주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해외 플랜트들이 수주가 계속적으로 들린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이거는 그냥 많이 올라왔네. 이거는 그냥 코로나 이후에 그냥 주가 정상화에 대한 과정이었고 그 이후에 다시 새로운 게임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봤을 때 지금 에너지 응축을 한 반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에너지 응축이 한 번 정도는 터지지 않을까. 이 정고점은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이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왜 이 종목을 지금 시점에서 이런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 그거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국은 또 1시간을 또 채우고 그러니까 그냥 미리 그냥 각오를 해요. 네, 결국 1시간 했네요. 오늘 어떻게든 조금만 해보려고 했는데.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내가 웃다 보니까 갑자기 소속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신한금융투자 황희연 팀장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말
편안하게 주식 있고 좀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네, 다음 주 또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